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더라 방송에서 다시 함께 뵙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볼륨마운트님, 대표님 방송을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신당 창당,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5년 2월 3일 방송. 태평의 눈 전한길 일타 강사 과연 누가 품을 수 있을까? 요즘 뭐 굉장히 핫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한길 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한길 씨를 누가 품느냐? 정말 돌풍이 불고 있는데요. 전한길 돌풍이 불고 있는데 과연 전한길 씨를 누가 품을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한길 씨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더 방송 켰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국힘 단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 끌어내려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블루마운틴님 한번 피드백을 좀 주세요. 어제 소리가 좀 울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좀 어떠신지, 계속 소리가 울리는지, 오늘은 좀 괜찮은지, 채창에 피드백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신당 창당 서명운동 하고 있는데,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변화,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자, 이거는 커뮤니티 가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커뮤니티에서 한동훈 신당을 찾으시고 맨 윗줄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 누르시면 되고 또 지금 보기는 영상 그 밑에 이렇더라 그 로고가 있고 그 밑에 더보기란에 거기에 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게 있다. 클릭하시면 뭐 간단합니다. 네 가지 질문에만 답변을 해주시면 된다.
오늘은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아져 갖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블루마운틴님께서 채창에 고정글로 그래서 방송 들으시면서 클릭하고 서명해 1분도 안 걸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이 전환길 씨 얘기를 갖다 좀 하자면 정말 이거 완전 돌풍인 것 같아요. 그 지난 주말에 부산역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뭐 경찰 추산으로 뭐 16,000명인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당에서 얘기하면 그거는 50만 명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숫자라고. 정말 어마어마한 군중이 이렇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전향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새 뭐 많은 언론에서 뭐 전향길 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뿐만 아니라 국힘안에서도 제가 이제 좀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국힘안에서도 지금 전향길 씨 얘기가 큰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향길 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즘 뭐 그 각 언론의 종편의 썸네일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뭐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등장한 일타 강사 전향길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제 얘기하는 논지가 뭐냐? 그 논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자, 여기 이제 전영길 씨가 얘기한, 대목을 갖다가, 받아쓰기 하자면, 탄핵, 또 탄핵, 또 탄핵, 그러니까 줄탄핵이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느냐? 이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예, 탄핵, 또 탄핵, 또 탄핵. 이 줄탄핵. 그 다음에 지금 탄핵을 한 게 뭐 35번째인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최상목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상목까지 탄핵하면 아마 35번째 탄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줄탄핵을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일방적 정부의 예산 삭감 등을 통한 행정부를 마비시킨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이 알았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얘기죠. 그 윤통이 탄핵의 그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12월 3일 날 밤에 그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무슨 예산도 깎고 무슨 예산도 깎고 그래서 완전히 정부를 갖다가 마비시켰다.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 갖고 집회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향길 씨의 결론은 뭐냐? 지금 야당과 언론이 부추기고 있는 조기 대선은 없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재에서 이게 안 될 것이다. 왜? 이게 명분이 뚜렷하고 부정선거를 밝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 행정부를 마비시킨 뭐 줄탄핵을 시킨 그 야당의 실체를 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위헌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야? 대통령은 살아 돌아온다. 탄핵이 기각될 거다. 현재 언론이나 야당에서는 계속 뭐 조기 대선을 얘기하고 조기 대선 얘기는 뭐야? 탄핵이 돼야 이제 전제죠, 그게. 그런데 조기 대선은 없다. 탄핵은 안 당한다. 대통령은 다시 컴백할 거다. 노무현처럼 컴백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컴백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탄핵이 용인이 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다수세에 의하면 그 언론의 그 대부분의 분위기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분위기예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도 체포되기 전에 이렇게 모아놓고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기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를 갖다가 이끌어갈 사람이 없는 게 좀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대통령도 지금 조기 대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가정을 하고 얘기를 했고, 또 국힘의 현실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권성동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수설은 어쨌든 간에 조기 대선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이고, 이제 소수설, 전한길 씨 같은 분의 주장은 이제 소수설이죠. 다시 살아올 거다. 조기 대선 없다. 이거는 지금 소수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한길 씨는 뭐라고 그랬죠? 그 강사인데 그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라고 그랬잖아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수능을 보는 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보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 두 쪽으로 갈라진 전한길의 카페 이렇게 해갖고 거기 보면은 전한길 씨를 갖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좀 섭섭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국가직 시험 62일 남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당신 믿고 지금 열심히 유튜브 들으면서 강의 들으면서 국가시험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죠. 국가시험이라는 거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강의를 안 하시고 그렇게 필드 가갖고 마이크 잡고 외치시고, 그러면 전 누구한테 배웁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B씨, 강사로 한 길만 가신다더니 탈퇴한다. 약간 좀 실망했다. 아니, 강사로 계속 가신다 하더니만 왜 정치판에 들어가고 그렇게, 이렇게 외쳐대고 계십니까? 뭐 이런 거죠. 이제 긍정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보다는 한길쌤 밑에서 일하고 싶다. 한길쌤, 정말 존경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60억을 어떻게 포기하시고 정말 쉬운 게 아닌데 연봉 60억 포기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러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으면서 경찰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뭐 사비를 들여서 경호를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돈벌이 안 하시고 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하시는 공무원보다는 전환길 쌤 밑에 들어가서 일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으로 보신 분 중에 큰 빚 지게 되었다. 미래에 꼭 갖겠다. 정말 삶의 모범이 된다.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다 던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내가 비쳤다. 미래에 꼭 갖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예. 이쪽 긍정적인 쪽이세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 쪽이세요? 예, 여러분은 어떤 쪽인지. 사실 저는 뭐 전향길 씨를 갖다가 잘 알지는 못해요. 내가 뭐 수능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알고는 있었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뭐 내가 뭐 수능 보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뭐 국가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정도는 알았습니다. 네, 콩이아보리아님, 민주당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전환길 같은 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동의합니다. 네, 안회장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회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뭐 긍정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좀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제 결과, 뭐 긍정적으로 하든 부정적으로 하든 그건 뭐 개인의 어떤 그 소견이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가시적인 결과는 뭐냐 지난달 19일이라는 건 이제 그 뭐야 부정선거 의혹을 업로드한 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19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 1월 19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1월 19일 부정선거 이거 영상이 지금 뭐 300만 클릭 이상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부정선거 의혹 업로드 영상 이게 뭐냐? 제가 또 중요한 거는 다 그 뭐야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사의 기록을 좀 잠깐 보여드리자면 뭐 1분 영상이니까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쇼츠 영상에 이게 첫 영상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또 역사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 그 역사 기록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히틀러, 바로 괴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는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지금 이렇게 제대로 소리가 전달이 됐나요? 이게 맨 처음에 켰을 때 약간 좀 제가 혹시 높아지면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는 방송,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짓을 히틀러, 바로 괴벨스 같은 그리고 레닌 같은 놈이 거짓말도 계속하면 진실이 된다고 하는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거나 국정원의 조사 역시 마찬가지로 비협조적 절대 권력은 당연히 절대 부패하게 마련이죠. 점검 시간을 제한합니다. 또 점검 장비 제출도 기피했습니다. 점검 요청 자료도 삭제해버렸습니다. 북한에 해킹당한 메일 계정은 폐쇄해버렸습니다. 과연 선관위가 떳떳하고 깨끗하다면 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합니까? 뭔가 챙기는 게 있고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혹뿐만 아니라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가족 찬스로 들어가고 제자들 생각하면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방송, 특정 이념과 특정 당에 치우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신 대로 맨 처음에는 이게 그냥 선관위 얘기였어요. 물론 뭐 윤통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이걸 한 거는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에 초점을 맞춰갖고 얘기가 시작된 얘기입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언제냐? 그 1월 19일 여기 보시면 스케줄상 1월 19일 부정선거 의혹 영상 업로드를 했다. 그런데 이걸 갖고 민주당이 신고를 했잖아요. 고발을 하겠다. 그래갖고 신고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가 이제 구독자 수가 57만이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달 22일 날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무슨 뭐 거기 파출소도 만들어 놓고 감옥소도 만들어 놓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 채널에 신고가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의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나뉘었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그 19일에서 25일이면 이게 일주일 차이잖아요. 12월 19일에서 12월 25일. 그 일주일 만에 구독자가 57만에서 67만 21만 명이 늘었어.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21만이 늘었고, 처음으로 이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했죠, 여의도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다가, 했는데, 3일, 오늘이 3일이잖아요. 오늘까지 또, 마찬가지로 그 2배가 넘는, 57만에서, 116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대단하다. 정말 태풍의 눈이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주죠, 2주. 2주 만에 더블이 됐다. 57만에서 116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났다.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입니다.
그리고 전환길 씨 때문에 16,000명이 모였다는 거는 그것도 정말 기록적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 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국힘의 반응을 보면 국힘안에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가 떴느냐? 예, 이 기사 내용이 좀 의미심장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냈는데 여기 보면은 기사 입력이 25년 2월 3일 오늘이죠. 4시 오후 4시 51분. 그러니까 뜬 지가 얼마 안 되는 기사인데 헤드라인이 뭐냐? 한 명보다 못한 108명이다. 여당에 자주 터졌다. 전환기를 뜨자 복합한 속내는 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개신교의 단체라고 그러네요. 약간 그러니까 종교성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개신교. 어, 그렇습니다. 기독교 단체인데 개신교의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런 단체다. 자,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신교 단체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고 전 씨가 연사로 등장한 지난 1일 부산역 집회에 경찰 수산 13,0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가 모였다. 전 씨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의 편파보도 헌법재판소의 실체까지 알게 된 계몽령이라고 주장했다. 단어를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계몽령. 비상계엄령은 계몽령이다. 전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환기에 직접 올린 이날 영상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21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부산의 한 영상이죠. 부산 집회한 영상. 야, 그게 뭐야? 토요일 날 했는데 토, 일, 월 이틀 만에 121만 조회다. 정말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고 있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 반대는 껴안으면서도 계엄 찬성과는 선을 긋던 국민의힘은 전 씨의 등장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여러분, 여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게 국힘의힘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물론 전현길 씨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와갖고 포용하고 이러면 참 좋겠죠. 이은경님,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세기록교회입니다. 이 세이브 코리아라는 그걸 갖다가 지금 주최하고 있는 게 세계록교회라고요. 제가 세계록교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부산 세계록교회. 굉장히 대형 교회 아닌가요? 세계록교회가? 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경님. 역시 여러분 이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정보가 많으세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이런 거예요. 탄핵 반대. 예. 이은경, 예, 대형 교회입니다. 예, 굉장히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로 교회. 예. 그 탄핵 반대는 국힘이 하죠. 탄핵 찬성은 하진 않잖아요, 그죠? 결국 탄핵 반대. 그것 때문에 사실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 거 아닙니까? 우리 당론은 탄핵 반대인데 왜 너는 탄핵 찬성을 해갖고 통과를 시켰느냐? 배신표가 나와갖고 너 때문에 통과가 됐다. 이래갖고 쫓겨나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국힘은 탄핵 반대가 맞아요. 그런데 계엄 찬성이냐 그러면 탄핵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윤통이 계엄한 거는 잘한 거다. 찬성한다. 계엄을 갖다가 성공했어야 된다. 이게 찬성 아닙니까? 계엄 찬성이냐? 국힘은 아니다. 계엄은 찬성하지 않는다. 라고 선을 걷단 말이야. 탄핵은 반대하지만 국힘 입장은 뭐야? 대통령 탄핵은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엄을 찬성하진 않는다.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전환길 씨의 말한 스탠스는 뭐라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계엄을 했는가 그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님 말 탄핵에 또 탄핵에 또 탄핵, 그러니까 줄 탄핵을 계속해갖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또 정부 예산을 갖다가 말도 안 되게 무슨 4조 이상을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갖고 행정부에 그런 걸 마비시키고 여러분 그 4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시죠? 무슨 뭐 수사비, 경찰 수사비, 검찰 수사비 그걸 영원으로 만든 뭐 10% 20% 깎은 게 아니라 그걸 제로로 만들어 수사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범죄자들이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죠. 와, 앞으로 이제 경찰과 검찰은 우리를 잡아넣을 수 없어. 왜? 돈이 있어야 뭐 아니 움직이면 돈 아닙니까 요새 세상에. 차 몰고 가면 기름값, 가면 또 밥 먹어야 돼. 그러면 점심값 다 돈인데 그 수사비를 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0원으로 뭐 10원, 20원도 아니고 그냥 제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찰 수사, 검찰 수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완전 대한민국이 이제 깡패 천국이 된 거죠. 조폭 천국이 된 거죠. 자, 그걸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말이 되느냐 해갖고 계엄을 일으킨 거다. 그거를 윤통이 주장하고 있고 전한길 씨도 똑같이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국힘은 그동안 계엄은 반대한다. 계엄을 찬성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하지만 어떻게 대통령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엄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시킬 수 있느냐? 탄핵은 반대다. 요게 국힘의 스탠스였거든요. 그러면 전향길 씨를 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탄핵 반대는 공통점이 있죠. 전향길 씨하고 국힘의 공통점은 탄핵 반대는 맞는데 그러면 계엄이 찬성이냐, 계엄이 반대냐? 이제 여기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국힘하고. 전향길 씨는 계엄 찬성이라는 거잖아요. 왜? 계몽령이다, 그거는. 국민을 깨우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를 상징하던 정강훈 목사 줄곧 거리를 두어왔다. 하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중적 파급력이 큰 전시의 등장에 내부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자, 정광훈 씨는 이제 뭐 올드보이고 정광훈 씨 광화문 집회는 그렇게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선을 긋고 우리는 정광훈하고는 다르다. 거기는 참여 안 한다. 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왔는데 야 이제 가니까 전현길 씨는 좀 다르단 말이야. 나이 든 사람은 조금이고 오히려 대부분이 다 2030 세대란 말이지. 왜? 그 사람의 대상이 2030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부산 집회에 13,000명이 모여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13,000명이 모인다는 거는. 그래서 도대체 이 전향길 씨를 갖다가 우리는 품어야 되느냐? 아니면 품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뭐 품겠습니까? 품지 말까요? 품을까요? 정말 고민스러운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 전향기를 고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국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 그래? 그럼 민주당이 전환기를 고발하려면 김어준도 같이 고발해라. 왜? 아니,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고발하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향길 씨를 갖다가. 그런데 부정선거의 원조는 전향길이 아니라 김어준이란 말이지. 자, 여러분, 그 2012년에 18대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8대 대선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18대 대선이라는 거는 누가 당선된 대선이죠?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입니다. 2012년. 그게 이제 18대고, 19대가 뭐죠? 문재인. 20대가 윤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할 선거가 21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이니까 승복을 안 하고, 김어준이 뭐라고 그랬느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다. 이렇게 해갖고 심지어는 영화까지 부정선거에 관련된 영화까지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2017년에 만든 더 플랜이라는 영화입니다. 김어준이 2017년에 영화 더 플랜 제작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때 선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갖고 유포를 했단 말이에요. 주장도 하고 영화도 만들어서 유포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얘기는 그래? 그러면 그 유튜브나 집회를 통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고발을 하겠다. 그러면 전향길 씨뿐만이 아니라 그 부정선거의 원조인 김어준도 같이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전향기 씨를 갖다가 고발해도, 아니, 뭐가 나오나요? 민주당한테 무슨 떡이 나와요, 뭐. 그러니까 이게 새가 너무 하니까 일단은 끄고 보자인가? 그 세력을 갖다가, 이 전향길 씨의 그 상승대를 갖다가 일단 끄고 보자.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런 건가요? 정말 좀, 민주당의 뭐 여태까지 했던 것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 전향길 씨를 태하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저거는 가능하죠. 왜냐면 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줄탄핵을 갖다가, 그건 법에 정해 있으니까 국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뭐 헌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엔 탄핵해갖고 헌재에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헌법에 위반이 되건 안 되건 간에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었죠. 탄핵해갖고. 그런데 전한길 씨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헌법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뭐 정부 요원도 아니고, 그죠? 아니, 그래서 전향길 씨가 무슨 장관입니까? 무슨 뭐 방통위원장입니까? 뭐 대통령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탄핵 이게 이제 맛이 들려갖고, 전향길, 얘도 탄핵해야 되는데 민간인은 탄핵이라고 안 하고 고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고발해야 된다. 이 카톡 검열 그거 해갖고 완전히 헛발질해서 지지율 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 그거 뭐 이상하다 그래갖고 또 여론조사 검열한다고 그래갖고 또 지지율 폭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뭐 고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또 거기서 또 지지율이 또 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참 이게 태풍의 눈이고 전한길 씨가, 그래서 지금 전한길 씨의 플랜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그 세이브 코리아라는 데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세이브 코리아 부산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쪽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점점 온다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그럼 세이브 코리아 그 다음에는 뭐 대구, 세이브 코리아 대전, 뭐 세이브 코리아 또 어디, 뭐 이렇게 점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 정말 무섭습니다. 예. 무서운 돌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전한길 씨하고 코드는 좀 안 맞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한동훈 대표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하고 위법이다. 그래서 그냥 온몸으로 막은 사람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현길 씨 얘기하는 대로 그 뭐 개몽령이다. 이건 뭐 이 컨셉이 정반대 컨셉이죠. 그리고 뭐야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탄핵 반대고 대통령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동훈 대표는 즉각적인 정무증지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탄핵 찬성해 갖고 결국은 탄핵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허수연님, 예, 흠이, 예. 블루마운틴이 저러다가 전환길이 대선 나온다 하겠네. 예,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전환길이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전환길, 예, 전환길에 대해서는 허수연님은 한동훈을 또 엄청 싫어하시네. 깜짝 놀랐다. 한동훈은 지지해서 제가 깜짝 놀랐다. 예, 그렇군요. 그게 뭐 다 또 생각이 싫 다르니까 아주 싫어요. 한동훈이 아주 싫어요. 아이고 정말.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 제가 뭐예요, 쇼츠 영상으로 뭐 그런 영상도 하나 올렸는데 그 만약에 김영호 부장님이 살아 계시면 정말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제가 그랬잖아요. 김영호 부장님을 갖다가 2년 동안 컨설팅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김영호 부장님을 좀 안다. 이렇게 물론 가족만큼은 모르겠죠. 매일 사시는 분들만큼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근접해서 2년간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뭐 컨설팅이라는 거는 뭐 개인사 컨설팅한 게 아니라 지금 김영호 부장님이 꿈꾸던 뭐예요? 우리의 우파 문화, 문화 전쟁. 그래서 어떻게 좌파를 대한민국에서 쓸어낼 거냐. 뭐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한 김영호 부장님의 마음은 우파를 향한 마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뭐 문화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 그런 거는 제가 좀 더 깊게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컨설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쇼츠 영상으로 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이렇더라 방송에 보면은 만약에 김영호 부장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아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동훈 대표가 그 화두가 이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거를 제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렇더라 채널, 그러니까 한통용 채널은 제가 뭐 5월부터 만들어 갖고 김영호 부장님에 대한 그게 없는데, 예. 자, 제가 한번 서치를, 예. 여기 보면은, 어, 음, 있다. 찾았다. 아이고, 감사하네. 빨리, 바로 찾게 돼 갖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이게 한 1년 전쯤 올렸네. 24년 5월 25일 날 올렸네요. 김영호 연애부장은 한동훈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이거 쇼츠 영상을 한번 보시죠. 예. 김용호는 항상 추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따라는 겁니다. 그 좌파 연예인하고 싸우고 집중적으로 조국이나 이재명이 재판을 건 사람은 누구냐? 김용호입니다. 김용호. 제가 2년 동안 개인적으로 김용호 부장을 컨설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호 부장의 사생활은 내가 잘 모른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내가 컨설팅한 게 사생활이 아니니까. 제가 컨설팅한 게 뭐라고요? 당신은 뭐가 되라? 김어준이 되라. 우파의 김어준이 되라. 김영호 부장이 좌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게 좌파고 어떤 게 우파고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왔으니까 제가 확신하건대 김영호 부장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 그러면 한동훈을 절대 좌파로 보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하고 똑같이 한동훈이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했지 결코 좌동훈이니 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호는 항상 추구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네, 그때 당시가 뭐냐면 네, 선거 끝나고 4월 10일 날 선거가 끝나잖아요. 이게 5월 25일 날 올린 영상인데 이게 왜 5월 25일 날 올렸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무도 한동훈을 갖다가 언급하지 않을 때 왜냐하면
4월 10일 날 선거 결과가 나오고 4월 11일 날 그냥 책임지고 사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퇴를 한 다음에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어느 채널도, 어느 유튜버도 한동훈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묵상 중에, 정말 그 한동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5월 달에 한통령이라는 채널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채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5월 19일 날 등록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5월 19일 날 이렇게 거기 보면은 그 언제 했는지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이 좀 안 됐네요. 그죠? 5월이니까. 작년 5월 19일 날 등록했고 그러고 이제 방송을 갖다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25일 날 이걸 갖다 띄운 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이렇더라 채널을 알게 된 게 김용호 연예부장을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김용호 연예부장님이 살아계셨으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때 한참 뭐 한동훈을 뭐 좌파다 무슨 김경률하고 친하니까 좌파가 맞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좌동훈이라고 많이 부를 때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냥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예. 김영호 부장이 뭐 누구보다도 좋아하고요. 음.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약간의 좀 데미지를 받은 게 저는 김영호 연예부장이 좀 굉장히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갖고 김영호 부장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아주 집단적으로 이지매를 해갖고 그 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공격하고 자간 뭐 소송도 걸고 뭐 자간 여러 집단들이 이렇게 해갖고 저는 딴 거는 몰라도 김영호 연예부장을 그렇게 공격을 한 그런 집단이 있어요. 예.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아마 그거는 제가 김영호 연예부장 쪽에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 사람들의 명단은 제 머리에서 지울 수 없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 밝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미처 몰랐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미처 몰랐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또 유튜브를 갖다 저는 역사의 기록이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면 이제 욕을 또 바가지로 먹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큰 채널이니까 큰 채널이고 거기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그 뭐죠? 거기에 완전 팬클럽이 형성돼 있고 되게 큰 채널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영석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한번 엄청 당한 적이 있고요. 가세연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엄청 당한 적이 있고요. 또 최근에도 그 모 채널에서 그렇게 해갖고 김영호 연예부장 갖다가 그렇게 죽음으로 내몬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새롭게도 발견해갖고 그걸 갖다가 영상을 몇 개 올렸더니만은 그것 때문에 또 엄청 이지매를 당해갖고 엄청 타격을 입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유튜브를 한다는 게 무슨 뭔 놈의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고 떼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의 기록이다 해갖고 그냥 담담하게 하루하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진실을 추구하면서 또 김영호 연예부장의 그 억울한 죽음을 갖다가 밝히면서 그리고 그 죽음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꼭 인생에 실패하기를 기도하면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필 규정이라고 아니 피 묻은 돈 갖고 성공을 하면 그게 맞습니까? 세상 이치에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갖다가 죽여가면서 짓밟고 성공을 한다는 게 그게 세상 이치가 맞습니까? 그거는 천벌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거는 결코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렇게 성공하거나 세상에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내거나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다. 그거는 뭐예요? 다윗의 시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정말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윗 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아주 왜소하고 그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어마어마한 채널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조직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뭐 슈퍼챗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타협하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아부하면서 채널을 키우고 구독자를 키우고 그럴 생각은 전혀 네버 네버 0%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허수연님께서 굉장히 연애부장님을 좋아하시다가 오랜만에 제 채널에 들어와 갖고 아니 웬일이지? 왜 내가 엄청 싫어하는 한동훈을 갖다가 그렇게 막 좋게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놀라실 수는 있지만 예. 어쨌든 제가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을 쓸어내는 정상화시키는 그냥 유일한 방법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결국은 나라를 다스려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대한민국의 정치의 세대 교체가 되겠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정말 저도 유튜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세대는 다 물러서야 돼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52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 물러서야 돼. 73년생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다 옷 벗고 나옵시다. 예. 저도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면 그냥 저하고 다 따라 나옵시다. 예.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X세대, X세대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그 X세대에 그냥 맡기자.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지혜롭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수구꼴통들은 다 좀 물러서자.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허수연님 놀라셨겠지만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경희님 한동훈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한동훈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예. 정말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잠시 후에 이제 8시 반부터 한통령 채널을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한통령 채널이잖아요. 예. 한통령 채널이 아직 한 뭐 7,000명 왜 이렇게 7,000명이 길죠? 구독자가 7,000명 이렇게 길죠? 아직 8,000을 못 넘어가고 정말 빨리 10만이 돼야 제대로 좀 대선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를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걸로 마음이 좀 급하긴 합니다. 기쁘긴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동훈 대표가 꼭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이번에 안 되더라도 5년 후에는 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5년 후에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에 어쨌든 대선 후보로 나오셔야 돼요. 예.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한통령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그 허수연님 때문에 또 김영호 연애부장 저는 그래요. 제가 그 평생을 살아온 건 뭐냐면 저는 절대 얍삽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예. 얍삽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용도 당했습니다. 뒤통수도 많이 당했습니다. 얍삽한 애들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이렇게 프렌드 삼았다가 또 그게 필요 없을 땐 뒤통수 팡 때리고 또 다른 데로 가버리죠. 더 유익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예, 그런 건 많이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얍삽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의리가 있어요. 김영호 연애부장 딴 사람들은 아니 이제 뭐 다 천국 가고 그랬는데 무슨 힘이 있어 뭐 그러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게 진실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는 게 제대로 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김영호 연애부장이 그렇게 억울하게
또 억울하게 돌아가게끔 그 환경을 그렇게 극단적인 환경을 만든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집단들하고 끝까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을 주시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용석의 실제도 밝혔고 작년에 뭐 이렇더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구독자가 거의 뭐 한 1,000명 좀 빠졌습니다. 욕 직사게 먹고 1,000명 좀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김세희의 실체도 밝혔고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사람의 실체를 갖다가 다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당시에 내가 몰랐던 작년에 그러니까 김영호 연애부장이 돌아가실 전후로 해서 알던 사람의 실체인데 밝혔어요. 뭐 거기 뭐 무슨 뭐야 서사장을 비롯해 갖고 그 방송 보시면 다 있습니다. 저는 절대 방송을 내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밝혔는데 최근에 그 당시에 또 몰랐던 애가 또 나타나 갖고 그 친구의 또 실체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완전히 이짐에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해 갖고 완전히 융단 폭격을 받았죠. 그런데 그 채널이 뭐 융단 폭격받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세상 살아가면서 진실을 밝히고 진리를 추구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고 떳떳한 삶을 살았다. 그 얘기 한마디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 그 김호 연애부장을 죽음으로 내몬 그 친구들이 결코 행복하게 사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다. 걔네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꼴을 갖다가 내가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걔네들이 망해가는 그날까지 제가 유튜브를 세계에서 제가 끝까지 살아남겠다. 그래서 반드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놈들의 그냥 아킬레스건을 끙끙 그놈들이 망해가는 꼴을 갖다가 꼭 두 눈으로 확인하고 김영호 연애부장한테 선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니키님 엄청 걱정이 됐어. 제일 걱정이 돼. 주니키님이 제가 이 얘기하면은 이것도 채널 망하겠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주니키님. 네. 음. 음. 참 여러분한테 감사하고 스패너분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발동이 걸리면 열이 받잖아요. 그런데 스패너분들께서 저를 갖다가 브레이크를 잡아주세요. 브레이크.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일단 멈춰주세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또 여러분 얘기는 또 다 들어주잖아요. 뭐 멈추고 가라고 그런 거고 다 들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그 주니키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은 멈추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걱정이 되니까 또 트실 건 아니죠? 참으셔야죠. 예. 근데 오랜만에 또 갑자기 그 연애부장님 또 팬이 오셔가고 허수연님 연애부장님 팬이 오셔갖고 또 그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오늘 이 얘기를 또 했네요. 예. 어쨌든 간에 참 여러분 때문에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유튜브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참 감사드린다. 말씀드립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이번에 꼭 돼야 해요. 저파 세상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요? 정말 안 돼요. 정말 저도 끔찍합니다. 문재인 5년, 정말 제가 인생에 정말 가장 끔찍한 시절이 문재인 5년이었어요. 예. 너무 힘들었고. 근데 이재명은 뭐야? 문재인 곱하기 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그거 비극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예,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네. 자, 제가 오늘은 좀 너무 바빠가, 오늘도 뭐야, 속보 방송을 갖다 두 번을 했잖아요. 너무 바빠갖고,
제가 후원해주신 분들 그거 정리할 시간이 없었어요. 예. 제가 뭐 워낙 기본적으로 제가 할 일이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정리해 갖고 제가 내일부터 후원해주신 분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27분인데 지금 이제 방송을 종료하고 또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주니키 님이 자꾸 시간을 지키라고 요새 압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시작해라. 시간을 지켜라.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시간을 딱딱 지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5분 후에 한통령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예, 정경희님, 이 또한 지나가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정말 김영호 연예부장님이 친구게 잘 지내고 계시지만 또 그분의 어떤 결백과 그분의 또 그분을 그렇게 궁지로 몰고 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하는 이유냐?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이셨다. 원수들이 뿔이 꺾여 나가고 원수들이 목이 잘려 나가고 그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거기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저는 김영호 연예부장도 그 순간이 반드시 오리라. 그리고 제가 그 순간을 위해서 일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시 5분 후에 한통령 채널에서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